온라인 쇼핑할 때 구매하기 버튼 정말 많이들 누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판매자를 믿고 돈을 보낼 수 있는 거 말이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수호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숨은 수호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이거 사기 아니야? 물건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결국엔 구매 버튼을 누르잖아요. 바로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보호막은 대체 누가 만들어주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보호자의 정체는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아주 강력한 정부기관하고요. 그들이 사용하는 전자상거래법이라는 일종의 무기, 바로 이 법적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이 숨은 감시자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지털 시장을 지키는 경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공정이라고 부르죠. 이들이 바로 온라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럼 공정위가 지켜보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업자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위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 같은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들인데요. 이들이 현장에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자, 그럼 공정위의 이런 막강한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전자상거래법 제27조라는 이 조항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조항을 한번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첫 번째 권한, 바로 검색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온라인 판매자들의 정보를 싹 훑어볼 수 있는 일종의 예방감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법을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제27조 1항인데요. 공정위가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판매자들이 공개해둔 정보를 아주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공정위가 뭘 볼 수 있다는 걸까요?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상호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쭉 나오죠? 이거 우리가 쇼핑몰 사이트 맨 밑에서 맨날 보는 그 정보들 맞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고요. 이게 바로 소비자 보호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법이 아주 절묘한 그런 균형을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1항에서는 공정위한테 너희는 검색할 권한이 있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요. 동시에 2항에서는 사업자한테 너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거 방해하면 안 돼! 하고 의무를 딱 지우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의 완벽한 균형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좀 더 깊이 파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소비자 피해가 의심될 때는 어떡할까요? 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죠. 바로 이럴 때 짠! 하고 등장하는 게 법 제27조 3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정위가 더 깊이 아주 그냥 제대로 파고들 수 있도록 관련된 전문기관에 야, 자료 좀 내놔봐! 하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에 딱 공문을 보내는 거죠. 이 제품 관련 불만 데이터 전부 주세요 하고요. 그럼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조건 자료를 줘야 합니다. 그럼 공정위가 자료 내놔 할 수 있는 곳들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같은 곳들이죠. 한마디로 온갖 소비자 피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일종의 데이터 금고 같은 곳들이에요. 공정위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 창고인 셈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구조가 앞에서 봤던 1항, 2항의 관계랑 똑같다는 거예요. 권한을 주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심층 조사가 가능하도록 아주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둔 거죠. 자, 그럼 이 법 완벽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법이라는 것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진화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논의가 있어요. 지금은 공정위만 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시장,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자는 거죠. 그러면 감시가 훨씬 더 촘촘해지고 우리 생활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이 법의 성격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법이랑 비교해보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는 아주 무시무시한 독점규제법과 한번 비교해볼게요.
독점 규제법을 어기면요, 과징금이 수백억 원, 심지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전자상거래법 27조는 어때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보다는 어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고쳐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즉 경고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훨씬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이 온라인 쇼핑을 하는 바로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법의 핵심은요, 이중으로 된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판매자 정보를 미리 훑어보면서 선제적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관련 기관의 데이터를 싹 모아서 심층 조사에 들어가는 거죠. 이 2단계 시스템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이 존재하는 최종 목표는 법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온라인 세상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또 공정한 그런 비즈니스의 장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쇼핑에 보이지 않는 수호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커머스 세상에서 과연 지금의 이 숨은 수호자가 우리의 미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기에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